자,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 단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대를 만들어라. 두 번째, 참여를 유도해라. 자, 세 번째, 생산적으로 반응하라입니다. 자, 3단계 생산적으로 반응하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은 조직원들이 그 어떠한 피드백을 하든 이를 생산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저 친구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나를 싫어하나?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해가 아니라, 그리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곡해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 그런 의미야? 이렇게 우리 왜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야, 오늘 회의할 때 팀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제 몇 가지 팁을 주고 있는데, 감사의 표현을 해라.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오명을 제거해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어떠한 피드백을 줬어.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패를 했지만 실패, 실수 이러한 말보다는 사고라는 말을 쓰라고 했었잖아요. 실패라고 하는 그 오명, 야 너는 실패했어. 너 이번 프로젝트 망쳤어.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고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우한 형제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우한 형제가 뭐 몇 번의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어서 만약에 이 시스템이 잠깐 운영이 안 되면 주문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주문을 받을 수 없어. 뭐 금전적인 피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단지 주문을 못 받았다고만이 아니라 나는 그 시간에 밥을 먹고 또 업무를 해야 돼. 그런데 주문이 안 됐어. 그럼 나의 계획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보통 있다. 그러면 보통의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책임자가 책임을 물고 나가요. 그런데 우한 형제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이런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직원을 문책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시스템적 오류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올바르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근데 만약에 그럴 때마다 책임자한테 또 문책을 한다면 누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겠냐, 누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겠냐, 누가 새로운 시스템 그 프로젝트에 인발브 하려고 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래요.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린 왜 포금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인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강의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뭐 피드백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그 피드백이 매일같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피드백을 해줄 때 아니 지가 뭔데 나를 평가해,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또 나한테 또 그런 게 있구나. 이번에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뭐 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을 할 때 어떠해. 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얘기를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이 실패의 날이에요. 그래서 책도 있어요. 핀란드의 실패 파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패를 찬양까지는 아니지만 실패를 했다라는 거는 어딘가에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축하해주는 이러한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책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일하나요?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리스 체라고 하는 분이 쓰셨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유튜브 촬영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 책에 너무나 귀하게도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분이 근무했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대요. 크리틱 타임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유관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가차없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조언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so thank you인 거죠. 근데 진짜 치열하게 그 안에서 막 피드백을 주고받고 한답니다. 나올 때에는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so thank you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피드백을 한번 해주면은 되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부터 없애야 된다는 거죠. 크리틱 타임 뿐만이 아니라 메타에서는 이런 것도 있대요. stupid question을 해라. 그러니까 멍청한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도 아유 질문 수준하고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할 때도 머리를 써가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리석은 질문, 바보 같은 질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스텝 1, 2, 3 토대를 만든다, 참여를 유도한다. 근데 그때
질문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생산적으로 반응한다. 요 세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